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그, 이제 더운 날씨도 있고요. 지금 이 지갑은 버버리 지갑인데요.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단면입니다. 이제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선물을 받거나 이런 지갑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녹아가지고 단면 기리매라고도 하고 엣지코트라고도 하죠. 얘가 지금 다 녹아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단면을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첫 번째는 제거죠. 이렇게 녹은 거, 이미 녹은 것은 제거를 할 수 있는 만큼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떨어지죠. 지금 여기 보면 지갑 안감에 있는 실밥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쓰시다 보니까 이런데 이제 먼지들이 있죠. 이거는 일단 그 단면을 제거한 후에 세척을 하고 광택을 내줄 거예요. 어, 오래 사용을 하셨고 PVC라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끝이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단면이 완전히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복원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손으로만 해도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도 아랫부분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도 그러니까 이미 녹았단 얘기예요. 먼저 이거를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칼을 사용해도 되는데 그건 좀 조심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녹아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천천히 약품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해도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만큼은 제거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루가 많이 나오니까요. 드릴을 이용해서 또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속도 조절이 되는 드릴을 가지고 적당한 힘으로 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걸. 자, 이런 식으로 밀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칼로 제거를 해도 되지만은 이런 드릴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드릴을 이용해서 가루가 나니까 조심하면서 나머지 약품을 전체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품 처리, 복원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좀 안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약품을 거의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요,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또 그 부분에서 떨어지면은 그것도 이제 좀 만족도가 안 나오죠. 오늘은 이 아래 부분을 해서 복원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약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약품 처리가 돼 있을 때는 모르지만 제거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제 드릴로 했을 때 회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갑이 자칫 잘못하면 가죽까지 갈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만 제거를 한 후에 이제 면을 사포로 다듬어 주는 것이죠. 청소 할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그 넓은 바닥면으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보강제를 두껍지 않게 면을 다듬는다 생각하고 얇게 바릅니다. 이쪽에 지금 보강을 해 놓고 이제 또 반대쪽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옆면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한 면씩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완전히 건조는 안 되는데 안에까지 잘 스며들고 붙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최소한 이 스티치 바늘땀 선까지는 약품이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 이쑤시개가 좋은 거는요, 약품의 양을 적당하게 조절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두껍게 올릴 때는 약칠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런 작업을 할 때, 기초 작업을 할 때는 이쑤시개가 편하더라고요. 면이 잡아질 때까지 두 번이든 몇 번이든 반복해서 해줍니다. 자, 이제 건조를 해줘야죠. 자, 또 보면 두 번을 했는데도 이렇게 실밥이 보이죠? 실밥이. 시간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이게 뭐 간단한 작업 같지만 그래도 이제 손님이 썼을 때 이상 없이 오래 쓰려면은 최대한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쓰는 사포는 400번, 400방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것도 전체를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쪽 면으로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세 번을 했던 다섯 번을 했던 잡힐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막 그래요. 이런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한 번에 두껍게 바르거나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또 떨어집니다. 얼마 못 가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렇더라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이제 건조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건조가 되는 동안에 또 다른 작업을 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쪽이 마르면은 반대쪽도 하고 그런 식으로요. 어느 정도 이제 건조가 됐습니다. 400으로 해서 면을 어느 정도 거칠게 다듬어 줬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600이라고 써 있죠. 600 정도로 해서 조금 더 곱게 이제 다듬어 줍니다. 뭐 1차적으로는 이렇게 손으로 면을 봤을 때 촉감으로 매끈한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이쪽 면만 가지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면이 어느 정도 평평하게 다듬어졌다 싶으면은 이제 보강을 두껍게 해주는 거죠. 이런 요령을 알아 놓으시면은요, 공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지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방끈도 단면이 다 이렇게 약품 처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르게 고르게 펴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약칠기를 이용해서 모양도 자꾸 두툼하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거는 건조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이제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면이 매끈하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를 이제 동일하게 바꿔가면서 해주면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면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건조가 되고 면이 매끈하게 되면은 이제 단면 약품을 올려주죠. 적당하게 양 조절을 하면서 밖으로 넘치지 않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튼튼하고 짱짱하게 잘 됐어요. 가방끈이나 뭐 이제 다른 가방끈도 있고 벨트도 이런 식으로 약품 처리가 되는 것이 있고 벨트도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은 복원도 복원이고 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 버버리 지갑 그 단면을 복원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